안녕하세요. 1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타바코 BY2 셀을 이용해 제조합 단백질을 생산하는 바이오리액터를 설계했습니다. 먼저 간단한 발표 목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오버뷰, 칼큘레이션, 스케일업, 디스커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저희 조는 제조합 단백질의 생산을 위한 셀로 식물세포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표로에서 볼 수 있듯이 식물세포가 동물세포나 박테리아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짧은 프로덕션 타임 동안 적은 비용으로 높은 프로덕트 퀄리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세포를 셀라인으로 설정함으로써 생기는 장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물세포를 배양하기 위해 사용되는 컬처 미디어는 다른 세포를 배양하기 위해 사용되는 컬처 미디어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코스트 이펙티브가 있습니다. 또한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와 다르게 인간 병원체가 서식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성 바이러스나 감염원의 전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식물세포는 트랜슬레이션 후 수정 과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백질 생산에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세포는 배양 조건을 잘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식물세포 중에 BY2셀을 통한 제조합 단백질의 생산을 설계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BY2셀은 빠르게 분열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세포수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이오매스를 빠르게 축적시킬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제조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스케일의 바이오리액터에서 잘 생장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컬처 모드를 배치로 설정하고 리액터 타입은 스털디드 타입으로 설계했습니다. 먼저 배치 모드로 설정한 이유는 배치는 오염 없이 쉽게 스케일업 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짧은 스텝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스털디드 타입으로 설정한 가장 큰 이유는 스케일업하기 가장 좋고 간단하여 다루기 쉬운 형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액터 타입 중에 메카닉 방식과 뉴메리컬 방식이 있습니다. 뉴메리컬로 진행되는 바이오리액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와 그 중에 버블 컬럼, 에어리프트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메리컬로 진행되는 바이오리액터의 한계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뉴메리컬로 진행되는 바이오리액터는 버블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시어 스트레스를 유발함으로써 식물세포의 프로덕션 값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버블 컬럼 앤 에어리프트 리액터는 가장 많이 쓰이는 리액터 타입임에도 저희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대량 생산에 적합하지 않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며 높은 에어레이션 상태에서는 과도한 포밍 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때 리액터 안에 생긴 버블은 시어 스트레스를 높여서 프로덕션을 낮추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스털리드 타입이 가장 적합한 리액터 타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포 생장 곡선 셀 보스 커브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세포 생장 곡선은 크게 4가지, 레그 페이지, 익스포넨셜 페이지, 스테이셔너리 페이지, 데드 페이지로 구분됩니다. 레그 페이지는 이노큘레이션 또는 서브컬처 이후 컬티베이션 환경 변화가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이 시기에는 셀 그로스가 매우 느리거나 없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레그 페이지 이후 익스포넨셜 페이지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때 세포는 일정한 속도로 분열하며 생장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뉴트리언트 디플리션, 톡신 어큐뮬레이션, 로우 DO 등의 환경 변화로 인해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로 진입하게 되고 이때의 네크로스는 제로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후 데드 페이지로 진입하게 됩니다. 세포 생장 곡선은 여러 가지 모델, 이퀘이션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중 일반적인 퍼스트 오더 리버서블 키네틱 모델, 베르-헐스트 모델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먼저 퍼스트 오더 리버서블 키네틱스입니다. 레퍼런스 페이퍼의 BY2 셀 그로스 커버를 봤을 때 익스포넨셜 함수와 유사한 개형을 나타내었고 페이퍼에서도 익스포넨셜 페이지라고 언급하였기에 BY2 셀은 퍼스트 오더 이리버서블 키네틱 모델을 따른다고 가정했습니다. 또 이노큘레이션 이후 3일차까지는 셀 그로스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3일차까지는 레그 페이지로 가정하였고 이후부터 11일까지는 익스포넨셜 페이지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11일차 이후 바로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로 진입한다고 추가적으로 가정했습니다. BY2 셀을 250ml 플라스크 7.5L 바이오리액터에서 배치 모드로 배양한 레퍼런스 페이퍼를 이용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배양 조건은 좌측 상단에 간략히 나타났습니다. 스페시픽 크로스 레이트 6값을 레퍼런스 페이퍼에서 참고했고 1차 반응식과 같은 방식으로 적분을 통해 계산해 보았습니다. CA0 초기 세포 농도는 이노큘레이션 컨센트레이션 1.5g/L로 나왔고 T의 범위는 이러한 이유로 3에서 11일까지로 놓았습니다. 계산 결과 최종 세포 농도는
8.05g/리터를 얻었습니다. 실험값 바이오매스 하베스티드 이 부분 보시면 8.1g/리터로 저희가 계산한 이론값과 매우 유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BY2 셀 그로스를 베러헐스트 모델을 이용해 분석한 레퍼런스 페이퍼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페이퍼에서 뮤맥스 값과 CA 맥스 값이 주어져서 이 값들을 계산에 참고했습니다. BY2 셀 배양 조건과 과정은 페이지 상단에 간략히 나타냈습니다. 베러헐스트 모델 이퀘이션에서 뮤맥스와 CA 맥스 값을 대입하여 적분해 보았고 시간 t에 대한 셀 컨센트레이션 함수를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 플러팅 해본 결과 논문의 그래프와 유사한 그래프를 얻을 수 있었고 이는 실험값과도 유사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실험은 10일까지만 실험을 진행했기에 11일차의 세포 농도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BY2 셀을 쉐이크 플라스크와 바이오 리액터에서 배양한 연구, 스케일업 관련 연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는 BY2 셀을 각각 50ml 쉐이크 플라스크, 20L 바이오 리액터, 600L 바이오 리액터에서 배치 모드로 배양했습니다. 논문에서 레그 페이지와 엑스포넨셜 페이지의 구간을 제시했으며 미디엄 온도 등 각 배양 조건은 각 실험에서 모두 일정하게 설정되었고 좌측 하단에 간략히 나타냈습니다. 온도는 28도로 모두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바이오 리액터의 부피가 달라지더라도 크로스 키네틱스가 매우 유사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BY2 셀을 250ml 쉐이크 플라스크, 200L 바이오 리액터에서 배양했습니다. 레그 페이지, 익스포넨셜 페이지 구간이 논문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는 BY2 셀을 250ml 쉐이크 플라스크, 7.5L 바이오 리액터에서 배치 모드로 배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그 페이지, 익스포넨셜 페이지 구간이 언급되었고 배양 조건은 좌측 하단에 나타냈습니다. 온도는 25도로 유지되었고 각 실험의 결과값과 스페시픽 그로스 레이트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노큘레이션 컨센트레이션을 달리하여 쉐이크 플라스크와 바이오 리액터에서 스페시픽 그로스 레이트가 계산되었는데 같은 이노큘레이션 컨센트레이션 1.5g/리터에서는 0.20, 0.21, 0.8에서는 0.22, 0.24 이런 식으로 매우 유사한 그로스 키네틱스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의 두 논문의 스페시픽 크로스 레이트 값을 비교하여 표로 나타내 봤습니다. 스케일업 이후에도 스페시픽 크로스 레이트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후 스케일업 후 이론값을 계산할 때 랩 스케일에서 얻은 키네틱 파라미터들을 그대로 이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플라스크 또는 작은 배치 등의 랩 스케일에서 얻은 값들을 동일하게 이용해 스케일업을 진행한 후 그 상황에서의 세포와 단백질 수득률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퍼스트 오더 이리버시블 키네틱을 통한 계산입니다. 스케일업 시의 온도 조건은 아이소설물하게 유지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컨디션은 이전의 계산에서 이용했던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리액터로는 가용 부피 50%의 1000L 스토리지 타입 배치를 설정했습니다. 이 값은 산업에서 사용하는 배치의 크기, 실제 가용 부피들을 논문 등을 참고해 결정하였습니다. 계산에 앞서 가정들에 대해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프로테일드는 오직 셀의 농도에만 의존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 스페시픽 EGFP 일드와 셀 컨센트레이션을 곱하여 프로테인 일드를 구했습니다. 레그 페이스는 3일로 설정하여 그동안은 셀 그로스가 0이라고 보았습니다. 배치를 갈게 되는 사이클 인터벌은 프로테인과 셀의 최대 수율을 고려하여 11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DO 값을 최소 30%는 유지한다는 가정을 통해 산소 부족으로 인한 셀 그로스 레이트의 변화를 무시하였습니다. 하단의 계산을 통해 총 EGFP 수율은 65.21g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밸런스드 모델의 스케일업입니다. 아이소설물한 조건은 유지했고 나머지 컨디션들은 스케일업 이전과 동일하게 설정했으며 가용 부피 50%의 1000L 스토리지 타입 배치를 설정했습니다. 어썸션은 퍼스트 오더 이리버시블 키네틱의 스케일업 시와 비슷하게 설정했습니다. 다만 모델 자체에 레그 페이스가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레그 페이스를 따로 빼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 계산에 쓰이는 파라미터들을 참고한 논문에서 EGFP가 아닌 다른 단백질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셀에서 일반적인 단백질 생성 메커니즘은 단백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추가했습니다. 동일한 계산을 수행하면 밸런스드 모델을 따르는 배치에서는 144.49g의 EGFP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선 계산들을 통해 얻은 값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두 모델 사이의 셀 수동력과 단백질 수동률은 54.9%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두 가지 모델을 통한 계산에서 이노큘레이션 농도가 달랐습니다. 이노큘레이션은 실제로 셀 그로스에 큰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로 밸런스드 모델은 레그 페이스를 고려해서 설계되었고 퍼스트 오더 이리버시블 키네틱 모델은 익스포넨셜한 페이스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는 세포의 대사 활동으로 인한 단백질 생성이 반응의 전체 시간 동안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셀 컨센트레이션과 스페시픽 이젤표 필드를 단순히 곱하여 프로테인들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프로테인들을 이렇게 상수로 둘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두 가지 모델에서 배지의 조정이 달랐습니다. 두 모델은 각각 SH 미디엄, MS 미디엄을 사용하였는데 SH 미디엄은 바이오매스 일드가 높지 않다는 것을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산 시에는 이러한 조정이 셀 그로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런 상기 4개 정도의 원인들로 인해 두 모델의 계산값 차이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저희가 더 정확한 모델링을 위한 방안과 개선해야 할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배지와 세포 성장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모델링을 한다면 더 정확한 모델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셀 그로스는 적절한 RPM 레인지에서 원활한 에어레이션으로 인해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모델을 설계하면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11일을 원 사이클로 잡았지만 이게 실제로 가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기인지는 모릅니다. 배지를 가는 과정에서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최적의 사이클 주기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바이오 리액터의 스털드 모양 또한 셀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적절한 설계를 한다면 저희는 더 높은 셀 수동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자료 조사에 참고한 레퍼런스입니다. 이상 1조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